대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연초에 항상 그 전해 결산하고 올해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2019년에 제주도는 어땠고 그리고 2020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19년에 정리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전망을 또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분석도 있고 그리고 나름 자료들도 좀 찾아본 상태인데 그걸 토대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소통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보시면 2019년 결산 그리고 2020년 전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요 오른쪽에 두 개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아주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요 오른쪽의 지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변동이 얼마나 됐느냐,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뭐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충남은 15.6% 떨어졌고요. 이제 색깔만 한번 보셔도 돼요. 흰색이 10% 이하로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연두색이 20% 이하로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요 곤색이 이제 30%, 20% 초과해서 떨어진 그런 곳이 되겠는데, 이쪽 아무래도 전남 그리고 충북 이쪽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경기권과 전라도 쪽은 그래도 좀 덜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제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거는 2018년과 2019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본 건데, 이 자료는 이제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가지고 온 이 10개의 아파트는 상위 탑10의 아파트 가격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층의 아파트와 아래층 그 좀 저렴한 아파트의 이런 가격 변동은 보실 수 없으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려면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를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 노영 이편한 세상 163제곱미터짜리 요게 이제 2018년 5월에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이제 맨 위에 있죠, 노영 이편한 세상 163제곱미터짜리 이거는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 26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그럼 1억 5천이 더 오른 셈이죠. 근데 일단은 층수가 다릅니다. 5층이고 15층이고 15층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은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올랐거나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더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면 이제 같은 면적이 없어서 비교할 만한 게 사실 마땅하지가 않은데, 요거 하나 더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 노영 2차 아이파크 115제곱미터짜리가 2018년 10월 29일에는 9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노영 2차 아이파크 115제곱미터가 2019년 11월 27일에는 9억 3천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2천만 원 떨어진 거죠. 근데 또 보면 2차 아이파크 여기는 층수가 15층이고 여기는 7층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층수 프리미엄이 2천만 원 정도 더 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영 2차 아이파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영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게 제외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합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지금 2018년도에 거래가 된 아파트 중 제일 비싼 게 이제 9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2019년은 10억 5천이니까요. 그래도 총 가격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주도의 인기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하다못해 약간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2018년 2019년 아파트 평당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아까 지금 방금은 총 금액을 비교한 거죠. 총 금액을 비교를 한 것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 평당 얼마짜리냐,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한 건데,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주공 아파트가 1위부터 10위까지
3단지까지 전부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주공 3단지는 이건 평당 가격이 아니고 제곱미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은 3.3을 곱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한번 곱해보면 865 곱하기 3.3 하면 네, 주공 3단지는 평당 가격이 2,85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오, 굉장합니다. 2,850만원. 물론 이제 뭐 재건축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사이즈가 작은 주택 가격이 사이즈가 작고 대지 지분은 좀 많은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평당 가격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865만원이에요. 제곱미터당 3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공 1단지는 5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56만원이네요. 제곱미터당. 요것도 한번 평당으로 계산해 볼까요? 3,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제일 최근 걸 볼까요? 2019년 12월 11일이 제일 최근 거네요. 보면 1,015만원이니까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3,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3,300만원 정도의 평당 3,300만원 정도의 주공 1단지는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토대로 어느 정도 제주도의 아파트 평당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다 주공 아파트인데 노형 아이파크 하나가 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평당 가격이 847만원이에요. 그럼 노형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 평당가가 얼마 정도 나오냐? 2,800만원. 제주도에 잘 나가는 아파트들의 이제 평당 가격이 재건축은 3,000만원대가 좀 넘어갔지만 잘 나가는 아파트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가격은 2,000에서 2,500만원 사이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실사용 면적 평당으로 계산하면 그거보단 조금 떨어지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84제곱미터면은 25평인데 이게 이제 실사용 면적은 한 34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34평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은 낮아지겠죠. 어쨌든 한 2천만 원대에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봐도 네,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다. 인기 좋은 아파트들은 떨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 뛰었죠. 그거 이제 제주도의 인기 좋은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상승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2019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토지 지가는 한 10%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상위 아파트들은 약간 올랐거나 아니면은 조금 가격을 유지 중이다. 그리고 중소형은 제가 좀 나중에 따로 비교를 해보겠지만 약간은 좀 빠진, 한 1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걸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말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도권에 분산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우상향할 거다. 이건 이제 서울을 예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내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 요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소폭 조정이 예상된다. 총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총선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고 가격이 좀 조정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하셨네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서울과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방은 네, 많이 빠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만 유독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마용성 한강을 끼고 있는 곳만 많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진짜 서울에 그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른 순간에 많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단타 같은 겁니다. 테마주의 단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상고하저 흐름이며 상승폭은 올해 절반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올해보단 좀 덜 오르겠지만 오를 건 오르고 떨어질 건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얘기네요. 이분이 또 재밌게 하셨는데 내년 시장 전망이 의미가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진리죠. 그건 전망이라기보다 전망 뭐하러 하냐 나한테 묻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강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가격이 오를 거고 나머지는 보합 상태 아니면 조정을 받는 상태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서울, 수도권, 지방을 나눠서 이제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세 분은 지방은 이제 1에서 3% 빠진다. 네 분이 그러셨네요. 한 분은 1에서 0% 가격 변동이 없거나 1% 정도 빠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여기 두 분은 이제 지방이 한 분은 1에서 3% 오른다. 한 분은 같거나 1% 오른다. 아니면은 지방이 안 오른다. 그렇게 예상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일단 서울이 안 오른다고 예상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안 오른다고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 자체는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다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어떤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정부 정책은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설날에 강남을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 강남의 아파트를 좀 싸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 덕에. 그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을 싸들고 그냥 다 갔더니 한 1억 깎아주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은 더 잘 된 상황이죠. 이제 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있는 사람만 그걸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또 오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아직은 조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집값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데 최대 변수가 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1위가 추가 규제, 그리고 2위가 4월 총선, 그리고 3위가 경기, 그리고 4위가 건설 투자 정책, 5위가 교육제도인데요. 결국 요 세 가지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은 아니고 올해만 있는 특수성이니까 4월에 총선, 그리고 경기는 뭐 일단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은 경기가 계속 이렇게 하향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는 조금 떨어질 거고, 그렇다 보면 집값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정부 정책 쓸 건 다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규제했고, 건축 규제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웬만한 건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은 거는 뭐 그때 강기정 수석이 얘기했던 뭐 부동산 매매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제주도에서는 저 성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죠. 이제 그런 거를 뭐 한국 전지허기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해서 뭐 약간은 청와대에 뭐 이제 소음이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일단은 정책은 다 썼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강남 집값은 못 잡았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정부 정책은 그렇게 성공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도 뭐 강남 집값은 오를 것 같고, 지방의 집값은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정부 정책이 어떤 게 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주도 집가 변동률을 나타낸 거예요. 요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제주도가 폭망했다,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진짜 폭망했나, 진짜 떨어졌나 한번 보려고 이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쭉 여기까지는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쭉 올라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떨어진 거 더하면은 0.87%가 떨어졌네요. 그쵸? 0.87%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수준이냐? 보시면 여기가 0.87%가 있죠? 그리고 여기 0.44%가 있죠? 한 요쯤이 되겠네요. 네,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한 2018년 3, 4분기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죠.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가격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쭉 올라가다가 요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의 자료를 놓고 보면 폭망했다, 제주도 끝났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발표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2020년 중에 제주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서비스업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 및 농업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그러니까는 제조업과 농업업의 부진이 이제 좀 약간 경기가 위축됐던 게 좀 올라오고, 그리고 서비스업의 여건이 좀 개선이 되면서 2%대 중반의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러면서 예외를 들었는데, 인구순 유입의 둔화,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동력이 조금 약화가 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외부 요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다. 내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긴 했지만 외부 요건이 많아서 틀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2%대 중반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조금 경기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이제 여태껏 너무 건설업이 이렇게 제주 경기를 부양을 했다고 하면 다른 업종들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조금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테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집값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2020년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린 건데, 제 개인적인 예상을 조금 해보면 저는 제주도가 바닥은 아니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실수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더 비싸게 사야 되시는 상황이니까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계속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잠깐 한 몇 달 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땅값이 조금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지가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토지 매물을 좀 받아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급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빨리 팔아달라, 급하다, 나는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던 데 반해서 요즘 들어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천천히 팔아도 되니까 이 금액에 팔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급하게 팔고자 나가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빠져나가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급매물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평균대, 약간 내려온 금액대의 토지 매물만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급매물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어쨌든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는 이제 또 제2공항에 호재가 있죠. 다른 유튜버들은 항공 계획 때문에 이제 무조건 고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많이 하셨던데 그건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저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공항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주도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가고 나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주도 부동산 TV의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